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하나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저는 요새 프로그래머로 직종을 변경할까 고민하고 있는 35살 나이 많은 청년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작년 말에 변호사 자격증으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만 있지 호주에서 변호사로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적다 보니 과잉 경쟁 현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호주 법조인의 세계에선 백호주의 아님 인종차별도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문을 더 좁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반면 호주 IT 분야의 수요는 변호사보다 약 4배, 5배 정도 많더군요. 호주 취업 사이트에서 본 결과 호주 현업 개발자와 얘기해보니 전망은 좋은 분야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 분야가 결코 쉽지는 않은 분야이다 보니 정말 제대로 그리고 빡세게 기술을 배워오라고 하더군요. 맞죠. 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알아보는 중 팀노바를 알게 되었고 저번 주에는 기경현 팀장님 수업 청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까칠하시지만 까칠해요. 소문이 이제 되게 까칠하게 났구나. 아주 알찬 수업을 하시더군요. 팀노바 블로그를 보니 제 나이는 신청 제한 마지노선에 걸리더군요. 현재 제 나이가 35살이고 내년에 팀노바에 들어간다고 하면 36세가 돼 있겠군요. 34살에서 36세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취업 보장이 100% 안 되는 나이대라고 돼 있네요. 팀노바 수료 바로 호주에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이것이 힘들 경우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면 약 18개월 정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 4월쯤에 팀노바에 들어가 한 1년 4, 5개월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료 시기를 계산해보니 2020년 8월 9월쯤이더군요. 영주권 규정상 저는 2022년까지 중순까지는 호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주에서의 취업을 고려할 때 저는 영어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영주권자라 비자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뭐 이러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비자 문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쪽에 트라이를 해보니까 확실히 기술력 쪽은 인정을 받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비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대비 이렇게 평균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그래도 첫 시작은 좀 초라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평균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실제로 비자가 있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미국 비자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좀 미국 쪽에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확실히 비자 문제가 제일 심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질문입니다. 예, 저도 기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내년에 팀노바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후년 2020년에 수료하게 되면 37살인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프로그래머로 직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게 이제 본인이 프로그래밍에 약간 관심이 있고 잘 맞는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밥 먹고 벌어먹고 사는 그런 고민들이 주로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어렵네요. 일단은 밑에 줄까지 읽고 답변을 드릴게요. 호주에서 꾸역꾸역 좁은 변호사 취업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수요가 많고 전망이 밝은 분야로 전환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한쪽에 전문성이 이미 있으신데 여기를 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일단은 안정적인 거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1년 반을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구직을 할 수가 없을까요? 1년 반이면은 구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아까 위에 호주 개발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만만한 분야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변호사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이제 변호사적인 그런 성향과 어떤 이 개발적인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일단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건요, 20대들의 공부와 10대의 공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확실히 좀 달라요. 일단 좀 안타깝게도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좀 있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공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개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근데 그런 각오로 하시면 아마 그러니까 비슷한 시나리오의 이제 친구들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보통은 이제 개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해요. 뭐 미래 전망도 좋고 뭐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트라이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좀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이래요. 대부분이. 보통 그 정도 각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게 좋은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금 35이시면 이제 하나의 전문성을 선택을 하면은 그 외적으로는 선택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40살 정도가 됐을 때 경력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좀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나? 라는 생각과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호주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서양 쪽이 그래도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좀 없어서 그런 걱정은 좀 덜긴 하는데 보통은 이 분야 처음 할 때 막 37살인데 이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신입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픈 실력이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 합리적인 그런 얘긴데 만약에 가성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실력의 20대가 있고 37살에 신입이 있어요. 37살에 신입이 있다면 저 같으면은 동일 실력이면은 무조건 20대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7살에 맞는 어떤 뭐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좀 그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37살에 걸맞는 어떤 뭐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자적인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나이가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은 게 확실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을 때 유일하게 좋은 건 딱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실함? 이거 아니면 나 이제 못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하는 것 밖에 없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더 밀리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팀노바에 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결국에는 다 취업 잘하고 뭐 잘 살긴 했는데 그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찌질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냥 하면 되는데 약간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공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상황까지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갈 데가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분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들이 여러 개가 이제 쌓이면서 좀 그 갈등 때리는 게 너무 보여요. 머릿속에 막 그게 너무 보여요. 이렇게 코칭하다 보면
머릿속 복잡한 게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가신 분도 계세요. 막 이렇게 내가 취업이 될까 그러면서 막 불안불안하시고,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소극적이신 분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면 저라면은 변호사를 그냥 할 것 같고요. 변호사에 대한 꿈이 있으셨으니까 변호사를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개발을 시작을 해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또는 이 개발을 했을 때 이 직업의 즐거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즐거움이 자신이 지향하는 삶과 어떤 좀 잘 맞는 형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아직 잘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해보지도 않아서. 그래서 저는 아마 그 팁노바를 시작을 하셔도 초반에 거의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은 그 호주 그 개발자가 말한 거에 뼈가 있는 게 뭐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그게 제대로가 아니고 제대로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이게 뉘앙스가. 제가 팁노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사기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뭐 커뮤니티에서 막 정말 막 조회수 되게 높은데 이 허무맹랑한 어떤 교육기관 이러면서 욕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도 제가 별로 안 흔들렸던 이유가 개발자로서의 피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연봉 한국 사회에서 이 개발업계, 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지 같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 멋진 이 개발 업계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독하게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이 업계를 좋아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떳떳하니까. 떳떳한 게 그냥 떳떳한 게 아니고, 내가 취업시킨 친구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아가니까, 어디 가서도 일반적인 신입보다 훨씬 대우받으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팁노바 1년차에서 2년차가 제일 고비였는데 진짜 하기 싫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누명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제가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저는 10대 때부터 이쪽을 하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 흔들림이 별로 없죠. 그런 거 그냥 내 삶과 같고, 그냥 이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멘탈적으로 힘들 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그 사연자분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런 이쪽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고의 버스 안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도 기술로 대체되잖아요. 앞으로 변호사도 변호사인데, 뭐 회계사도 조금 위험해요. 회계사는 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참 좋은 직업 중 하나고, 택시기사 분들도 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나오면요, 이제는 뭐 우버 같은 데서 무인 택시 같은 거 운영할 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참 좋긴 좋아요. 개발 업계가 좋긴 좋은데, 이쪽이 불쌍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서양인들이라고 막 연봉 후려치고 막 그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후려치는 놈들은 엄청 후려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걸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있어서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냉정해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야도 분명히 냉정할 텐데요, 좀 약간 문화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연봉도 잘 안 오르고, 싫으면 나가라 뭐 이런 거. 반면에 능력 있는 개발자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대화 나눠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입들이나 코딩 테스트 막 이렇게 보고 그런 거지,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코딩 테스트 하라 그러면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굳이 이렇게 피식 웃고 안 가요. 아예 트라이 자체를 안 해요. 기가 막힌 거지. 네가 뭔데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하고, 소위 말해 도도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근데 그만큼 좀 냉정하고 약간 저는 힙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힙합도 그냥 랩 잘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못하면 저 사람 유명한데도 못하니까 이번엔 좀 별로 못했는데 그냥 이런 분야예요. 약간. 근데 이제 오히려 냉정할 때는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냉정하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문화를 감당하실 수 있는지 그냥 취업이 된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는데 취업이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도 좀 다른 측면, 그러니까 잘 된다는 좀 달라요. 오히려 변호사가 훨씬 돈 잘 벌 것 같아요. 아마 만나신 그 개발자 분이 되게 괜찮은 연봉을 받는 개발자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혹하신 건데, 그런 개발자들은 진짜 그냥 그래요. 한국에서도 고연봉 받던 개발자는요, 해외 가도 고연봉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존나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저연봉 받던 개발자는요, 해외 가도요, 그쪽 평균 대비 저연봉을 받아요. 이게 내가 한국이라서 날 알아주고 뭐 호주라서 날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오르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되게 냉정한 게 40살 넘고 연봉이 높은데 실력이 없으면 되게 눈치만 보고 되게 비참하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 전망이 밝은 분야로 전망이 밝다고 해서 막 그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도 그냥 잘 되는 사람만 잘 돼요. 그래서 현 시점도 그러고요. 사실 어디서 누가 오라 그러면은 그냥 뭐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렇게 막 도도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위 이제 재수없는 사람 되게 많죠.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아줄게 뭐 이런 사람 되게 많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양진호 사건만 봐도 그 딱이 맞는 그 영상 나왔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자존심 되게 이제 상하도 참고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발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변호사라는 것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런 거를 버릴 정도로 내 꿈이 이쪽에 있는지,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나이가 37인데 이제 무슨 꿈을 쫓냐, 현실에 타협해야지 라고 하기엔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요. 힘듦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팀노바 공부 생각보다 힘든데, 힘든 만큼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얻어가고 엄청나게 잘해요. 자, 2번. 그리고 제 나이를 감안했을 때 팀노바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은가요? 취업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그리고 그거는 확률을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기계관 팀장님이 전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제가 이제 그걸 전담을 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제가 1, 2년 차 때는 제가 다 했는데 제가 워낙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거절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는 이제 기계관 팀장님이 직접 청강 오셨다고 하니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청강 했을 때 이제 이미지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등록을.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통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짧게 통화하고 바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사연을 듣고 싶으면, 뭐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듣고 싶으면 2-3시간 정도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1-2시에도 했는데 웬만하면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기계관 팀장님 안 그래도 많이 힘들고, 저희가 좀 무리가 심해서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상담 같은 거를 상담 인력을 따로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상담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교육기관들이 비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대표나, 제가 대표니까 대표나 아니면 전문 개발자들이 상담을 해야 정확한 어떤 그 상황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한 사람의 꿈에 우리는 베팅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잘 모르죠.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면서 그 4년 전부터 상담 인력, 비전문가 상담 인력을 절대 두지 않아요. 우리는 상담 조건은 무조건 전문가여야 하고, 그리고 현업 개발 경험이 있어야 한다가 기본이고, 잘해야 한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가장 저 아니면은 그 기계견 팀장님이 현재는 하고, 이제 지금 수영 파트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파트장들 있죠. 동문 파트장들도 내부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실력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각자. 그거 안 하면은 여기서는 잘리겠죠. 저희는 최고의 강사만 쓰기 때문에 잘려요. 태진 파트장도 마찬가지고 얘네 간당간당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간당간당하다는 건 농담이고요. 개발을 하지 않는 강사는 그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강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조차도 일주일에 일부분은 많이 많이 코딩을 못하긴 하는데 꼭 하려고 해요. 예, 개발업계를 항상 주시하고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트렌디한 분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션 분야에서 이번 시즌 트렌드를 모르고 그 패션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술을 항상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세계 어딜 가든 먹히는 어디 가든 사랑받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항상 최고의 강사만 쓰는데 그만큼 좀 힘들어서 새벽에 전화 주시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팀노바에서 공부하게 되면 저는 백수인지라 팀노바에서 공부하게 되면 다른 것 병행 없이 코딩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세요. 애지간하면. 다만 그러니까 긍정적이신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신 분들 좀 피곤한데 그냥 저는 막 졸라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회사 병행해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애지간하면 다 거절되고요. 그 이유가 그런 사람 받아봐도 저희가 안 받아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그리고 아니에요. 전 다를 거예요. 생각하시는데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비지원 많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국비지원이나 뭐 아니면 간호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국비지원 학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학원이 많지 않을까. 정부에서 지원할 정도로 이 분야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발업계에 한 24년 차에 있는데 프로로서는 14년 차고 그리고 10대 때부터 개발을 계속 배우고 그렇게 해온 지가 지금 24년 차가 되는데 그때부터 기술의 변화를 보면요. 정말 빠르고요. 정말 엄청나게 사실 겁이 날 정도로 지금 저도 겁이 날 정도로 큰 분야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 오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저는 2개 병행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막 너무 건방지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팀노바에 온 친구들 중에 학력이 제일 좋은 친구가 주로 여기 제일 많이 온 친구가 일리노이 공대랑 어디지? 그 물리학과에서 거의 탑으로 꼽히는 학교가 어디죠? 잠깐만요.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물리학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건 나름 되게 똑똑하고 그리고 서울대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서울대 친구들이 여기 수료율이 높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어떤 친구는 막 울면서까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 안타까운 친구도 있었고 또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긴 했는데 기본 베이스는 힘들어서 잘 못 버틴 친구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히려 고졸인데 여기 수료할 정도로 수료하고 엄청 사랑받고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겸손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맞춰도 힘든데 무슨 에너지를 나는 졸라 똑똑하고 나는 학교가 되게 좋고 나는 뭘 하든 잘했으니까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백수 상태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좀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좀 걸리는 건 제가 대전에 사는데 고속버스로 한 2시간쯤 걸리고 우등말고 위반 편도 비용은 한 1만원쯤 합니다. 제 집하고 터미널은 가깝고요. 일주일에 4-5번 정도 티누바 사무실로 통학하고 2-3일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왜냐면은 대전 쪽에 이제 창업지원센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타트업 할 때 막 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아마 대학을 좀 멀리 다녀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개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팀노바에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팀노바는 사무실이 많은데요. 그리고 되게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저희가 이런 개인 교육기관 중에 자습실 이런 거 있죠. 자습실로는 최대 규모일 거예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엄청 커요. 아무튼 엄청 커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많고 이런 분야인데 뭐 하다 보면은 막 날새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코딩 진짜 끝발나면 그때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집이 멀면. 거절될 확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가능하면은 변호사 쪽을 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걸 시간 끌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정말 하고 싶은지 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쪽 개발자들이 좋다고 해서 막 추천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고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 있죠. 뭔가 이런 사람도 있었어. 저는 고졸인데 정말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실력만 보는 개발업계가 저에겐 참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이 말의 모순이 뭐였냐면 실력만 본다고 해서 고졸이라서 잘 되는 게 아닌데 고졸이든 대졸이든 실력만 본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졸이기 때문에 실력만 보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인서울에 대학 제대로 나오신 분들, 공부 잘하던 분들이 더 잘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통 이기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긍정적으로 오셨다가 한 3번 나왔나? 3번 나오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런 분들 꽤 계세요. 팀노바가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쉽게 가르치니까 초보자들 쭉쭉 늘겠죠. 근데 유난히 이런 게 좀 나가더라도 좀 빨리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제대로 시켜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을 시켜보고 그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그 느낌을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느낌을 주니까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고하는 근육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이 직종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해서 빨리 접습니다. 못되게 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면 보통은 이제 개발이 이런 거군요 라고 빨리 느끼고 빨리 나가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팀노바에서는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국비 지원이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돈 안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매달 많이 뽑아야 24명 뽑는 소수정예 그룹이고, 그리고 한 반당 8명씩만 밖에 안 하는 이유가 한 명 한 명 다 코칭을 제대로 매 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그러니까 엘리트를 만들기 위한 집단 그런 교육이지 사실은 막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그런 여러가지 이런 거 마인드를 참고하셔서 좀 준비하셔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변호사 쪽을 더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쪽도
저라면은 제가 IT인이라면 진짜 잘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인종차별 있잖아요. 인종차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왕이면 같은 실력이면 저 같으면 백인 뽑을 것 같은데요. 호주 사람. 제가 호주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야. 이거를 차별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문화 자체를 이해하는 그 폭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실력에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인성이 비슷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하다면 저는 서울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문화나 서울 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는 근데 별로 차이가 없고 지방분이나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도 개발자 또는 방글라데시 개발자가 서울에 와서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죠.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또 지원을 해요. 연봉은 동일하다면 실력도 동일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 뽑죠. 한국인 뽑죠. 더 편하잖아요. 한국어를 진짜 한국인만큼 할 수 있으면은 좀 얘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한국 사람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같은 가격 대비 훨씬 잘해야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 그 얘기는 팀너가 오셔서 적당히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잘해지고 싶으시면 실력 키워주는 거는 저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크게 어렵군요. 생각해보니까 1대1 코칭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잤는데도 에너지가 충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기분이 다운이 좀 됐어요. 너무 열심히를 떠나서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노동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약간 좀 현타가 살짝 왔는데 아무튼 여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변호사 못지않게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게 무슨 패션 트렌드처럼 무슨 새로운 그런 트렌드가 계속 와요. 기술이 계속 발표돼요. 계속 진짜 징그럽게 진짜 징그러워요. 사실은 막 토 나올 정도로 징그러운데 이런 분야에 이렇게 오실 거면 정말 엄청나게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개발업계는 어떨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겁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어설픈 개발자 만들 생각이 없어요. 적당히 취직시킬 거면 아마 4개월 코스로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적당히 취직시킬 거면.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뭘 하든지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일에서는 항상 완벽성을 기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해외든 국내에서든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 수료자들이. 이렇게 되실 거면 사실은 많은 각오를 하시고 오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면서 그렇게 약간 인상도 찌푸려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뭐 여러가지 감정이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트라이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 조금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좀 일찍 아셨으면 너무 좋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회사가 나이에 선입견이 없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실력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데 나이가 더 어렸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입 수준은 절대 안 되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있음에도 뽑았을 때 이득 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덜 하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항상 이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트라이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좀 찝찝하게 끝내긴 하는데 이 영상을 좀 오래 보시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 그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